오늘은 여러분들 하고요, 인테리어와 건축에 관련된 AI, 이거를 사용하면은 인테리어 건축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AI 7종에 대해서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딱 건축과 인테리어만 딱 포인트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방법, 제가 했던 방법들을 다 같이 할 건데요. A는 아키텍처, I는 인테리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고요, 7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사용법도 간단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AI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설계에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도면에서 컬러링, 아이소, 3D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AI, 마켓 A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은 해요. 어떤 거냐? 자, 지금 보는 것처럼요, 간단하게 도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닝도 가능해요. 그것을 컬러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리터칭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아이소까지 바로 됩니다. 3D로 되고요. 다시 이것을 어떻게 렌더링, AI 렌더링도 가능하다. 상당히 강력한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럼 사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마켓 AI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항상 들어가실 때 요새 AI는 로고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름이 같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도 영상 소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되게 괜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구글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도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플랜을 누르면 돼요. 플랜 하면은, 자, 여기는 프로 모드만 되기 때문에요, 기본 모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드 AI 하면 어떻게 되냐, 공간을 AI에서 구성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제네레이트 보이시죠? 제네레이트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래 하고 제네레이트 플랜 하면 어떻게, 얘가 막 생각을 해서 공간을 흉 하고 만들어 줍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보이시죠? 선생님, 그럼 평면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 공간들을 이동하면서요, 조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배치도 되고, 저렇게도 리제네이트를 해서 새롭게 평면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기서 세이브 해가지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뭐 창호 위치라든지 문이라든지 가구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되는 매우 괜찮은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요, 프로 모드만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은 드로우 월, 드로우 뭐 룸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요소들을 다 끌어가지고 넣어서 도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죠, 바로 3D로도 변경이 됩니다.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는 거겠죠. 선생님 좀 안 이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AI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넣어서 컬러링도 가능해요. 마감재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평면도 컬러링 형태로 해줘 해가지고 렌더를 누르면 어떻게 바로 여기서 AI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나온 결과 한번 볼까요? 어때요? 괜찮죠? 선생님,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요, 도면을 만들 수 있고 3D 할 수 있고 컬러링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단점은 유료 사용자만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무료는 한계가 좀 명확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CAD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도움이 필요해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이 플랫폼은 상당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유료의 경우는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 한 달에 $30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같이 아이소메트리라든지 컬러링이라든지 AI를 통해서 리터칭한 이런 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 플랫폼 과연 뭘까요? 그래요, 제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생성형 AI. 물론 생성형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건축 인테리어는 일단 이미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 LMA레나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저장한 거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 통 하고 넣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AI 엔진으로 한 가지 타입의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요, 이런 타입 저런 타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무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건 사용법이겠죠.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데서요, LM 아레나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아레나 같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뭐 사이트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배틀 눌러가지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다이렉트 채소도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틀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를 통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하면 되겠죠. 프롬프트는 되도록이면은 영어를 추천해야 되지만은 뭐 한글에도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얍 하고 던지면 뭐가 나오는데 그냥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안 돼요. 뭐 일단 기다려 볼까요? LMRN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던지면요, 다양한 엔진을 놓아요. 오, 되게 괜찮죠? 일단은 무료죠. 왼쪽과 오른쪽 투표해 달라고 합니다. 뭐 투표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놓겠습니다. 뭔가 싶긴 한데요. 엔진 이름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플럭스 컨텍스트 프로 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C드림이네요. 맞죠? 개인적으로는 플럭스 하고요, GPT 쪽하고 나노바나나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요렇게 해서 얍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뜬대요. 그냥 동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처음에 우리가 배틀로 했죠. 배틀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모드가 나와요. 다양한 엔진을 통해 랜덤하게 나오는 거고요. 다이렉트 챗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요, 내가 원하는 이 AI 있죠. AI 던져가지고 해달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드림4 돼 있죠. 최근에 핫한 나노바나나를 해서 제가 한번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코 같은 프롬프트에서 통 하고 해보겠습니다. 나노바나나 돼 있죠. 한번 기다려 볼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요, 나노바나나입니다. 100%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 해볼게요. 누가 봐도 나노바나나예요. 특징이 있어요. 보이시죠? 나노바나나. 여기도 나노바나나죠. 나노바나나는 느낌이요, 편집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 LMA레나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무료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배틀을 통해서 두 개의 랜덤한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이렉트로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배틀로 하는 게 다양한 모드를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 여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프롬프트는 한글보단 영어로 하는 게 인식률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 중에 프롬프트는 제가 동일하게 얘기해 드리지만요, 어디든 간에 프롬프트는 누구든 간에요, 지금 현재 명확하다는 답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린 거는 결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변경하지 말 것, 필수 요청사항, 그리고 수정을 원하는 거, 그리고 공간의 느낌과 시간,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게 된다. 그리고 제이스 모드 해도 좋지만은 그냥 자연어 형태를 하셔가지고 영어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LMR의 특징은 뭡니까? 핵심 포인트는 무료로 생성한다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료다 보니까 랜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계가 있고요.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바로 생성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추천해드린 AI는 LMA레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AI는 아니지만요, AI만큼이나 좋은 겁니다. 바로 라이온 디자인.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정말 좋아요. 쉽게 캐드를 하고 싶다면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템플릿이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얘 있죠. 저가 정말 대충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런 거는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해치나 패턴이나 벽체나 이런 문 같은 거 있죠. 너무 쉽게 만들어지면서 무드보드까지 컬러링까지 가능하다. 매우 쉬운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도구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라이온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한번 봐야 되겠죠. 라이온 디자인 RAYON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콩 누르면 돼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 했습니다.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프로의 경우에는요.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프로는 맨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스타트 모델이 있을 겁니다. 스타트 모델에서 이렇게 통 누르게 되면 어떻게 템플릿이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켜질 거예요. 우리 캐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밑에 보시면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난 벽체를 할 거야 하면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벽체를 만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문을 열고 싶어. 이렇게 통. 그 다음에 다시 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 하면 어떻게 됐어요? 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얍 이렇게 뿅 됐죠? 그리고 그 외에 선생님 뭐 딴 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요. 블럭 있죠? 블럭에서 라이브러리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해볼까요? 윈도우 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될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끌고 와요.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얘를 열어주면 되겠죠. 자 돌리게 되는데 돌리지 말고요. 자 이렇게 창호 나온 거를 요렇게 해서 뿅 하면 들어가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 사이즈 모디파이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 어때요? 금방금방 만들어지죠? 칠선도 금방 뽑아낼 수가 있고요. 디멘션 보이시죠? 디멘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쉽죠? 그리고 내부에는 패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왼쪽에 라이브러리 있죠? 라이브러리 프로 말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직 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요런 걸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다양한 소스들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한번 갖고 볼까요? 얍!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왔죠? 이런 식으로 블럭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죠? 와우! 테이블 안 갖고 볼까요? 얍! 갖고 보겠습니다. 공간 되게 크게 있는가 봐요. 제가요. 이렇게 해서 여볼게요. 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캐드 못 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냥 빨리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닥 위치를 놓고 싶어요. 선생님 바닥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캐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밑에 보시면 존이라고 있어요. 존을 눌러서 이렇게 통 찍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요. 우측에 보면은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 옵션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솔리드 있죠? 뭐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솔리드 눌러서요. 그라디언트 되고 텍스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양한 해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는 거. 이게 바로 라이온 디자인, 즉 캐드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강력하고 매우 쉽게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라이온 디자인은 일단 쉽게 도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데 유료가 훨씬 좋습니다. 라이브러리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즉 블록이죠. 그런데 유료가 되면은 그 한정이 풀립니다. 실무 도입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글쎄요. 캐드가 거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DW로 내보내기는 됩니다. 선생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의 경우는요. 개월로 한다면은 매달로 하면은 27달러가 됩니다. 사실 27달러면은 이 금액이 크다라고 보기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연으로 하면은 이제 매달 21달러 나가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보시고 판단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겠습니다. 챗GPT입니다. 뭐 어쨌든 보편적이지만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노바나나가 엄청나게 히트긴 하지만요. 만드는 플랫폼과 편집하는 플랫폼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챗GPT 정말 강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스케치업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실사 같은 느낌 연출이 가능하고요. 아이소메트리, 무드보드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일관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관성이 과연 없는지 프롬프트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괜찮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 좀 약간 분위기가 챗GPT 느낌 있어요. 보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챗GPT라고 검색을 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클로드 나와있네요. 일로 가든 저로 가든 어쨌든 로그인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유료 모드 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긴 한데요. 우선은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스케치업에서 그냥 저장한 겁니다. 익스포트에서요. 렌더링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 넣어주시고요. 프롬프트 넣어주신데 프롬프트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 번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챗GPT 할 때는 프롬프트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거예요. 지금은 현재 이 버전을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버전을 계속 연구해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최종 연출해줘. 두 번째는 필수 요청사항은 고정해야 될 거. 즉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변경하지 말고 창호, 공간의 크기, 천정 높이, 가구 등을 어떻게 고정해라 라는 걸 여주고요. 카메라 구도,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죠. 마감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정 요청사항 보시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바닥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창밖은 어떻게 하고 천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긴 하지만은 이쁘게 해줘 이런 거보단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떠한 패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재질 좀 아시는 분들은요 반사가 어느 정도다, 무광 유광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 마감재 바닥 강화 마루면 마루가 어떤 색이다, 어떤 패턴이다, 이런 거 적어주면은 훨씬 더 반영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대하고 배경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인테리어 스타일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프롬프트화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얍! 하고 보내보겠습니다. 나온 결과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와우, 대단하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스케치업이고요. 오른쪽이 챗GPT 동안 보정 이미지입니다. 어때요? 일관성 유지 괜찮죠? 물론 약간의 노란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변경은 됩니다. 그런 기준 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챗GPT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 이 채팅 있죠? 이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든 다음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채팅 안 해도 좋은데요, 이 폴더 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프롬프트란지 작업 내용을 이 챗GPT가 좀 이해해서요 계속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챗GPT에 대해서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파트는 제가 챗GPT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챗GPT는 결론적으로 뭔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챗GPT에 대해서 챗GPT 느낌이 있어, AI 느낌이 있어 하지만은 그래도 저래도 어쨌든 유지해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써야죠. 근데 무료 모드가 한계가 확실해요. 유료 모드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게 단점이나 단점이겠죠. 그나마 다행이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모드가 월 20달러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싸다고 해놔요. 네 번째는 챗GPT 통해서 건축 인테리어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돼서야 드디어 나옵니다. 나노바나나. 매우 강력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생성형 AI이긴 하지만 편집에 정말 강력하다. 합성, 편집, 변경. 스케치업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사같이도 변경은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변경된 것을 이렇게 쇼파만 체인지한다. 마감재만 체인지한다. 그게 나노 바나나인 겁니다. 일관성 유지를 하면서 뭔가 A, B, C, D 이런 거를 변경하는데 강력한 플랫폼 구글 나노 바나나 어떤 건지 사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노 바나나 하실 때는 제미나이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트라이 나노 바나나 어쩌고저쩌고 있지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죠, 대화창에다가 프롬프트와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얘를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나온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나노 바나나. 자, 그 제가 나노 바나나 설명해 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편집이 좀 더 가깝다는 게, 실사같이 해달라 했지만 실사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생성형에서 먼저 변경을 하고 일로 놓은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노바의 가장 특징은 이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편집 툴이라 생각하고요, 이미지 1번을 넣고요, 이미지 2번을 넣어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1번 이미지 공간에 쇼파를 2번 이미지 쇼파로 변경해줘 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온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와우, 대단하죠. 근데 이 이미지가 선생님 크기가 이래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나노 바나나에서 어떠한 변경이 여기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변경한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넣으실 때 있죠, 이미지 넣으실 때 뒤에 이미지의 해상도, 즉 크기를 비율을 맞춰주면은 보통 나노 바나나는 뒤에 이미지 2번 이미지의 비율로 보통 가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변경된 거 보세요. 어때요? 와우.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서요, 지금 첨부한 여성으로 변경하고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포즈로 변경해달라 해보겠습니다. 얍! 보이시죠? 이게 나노 바나나입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근데 좀 갑자기 나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어때요? 그냥 나노 바나나가,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바로 나왔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여서 변경해달라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걸 넣어서 변경해달라니까 어떻게 돼요? 변경되죠. 편집이란 겁니다. 생성보단 편집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게 나노 바나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토큰형이 나오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채팅 한 창을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하나에 3만 얼마 정도까지 돼요. 한 개만 만들면은 대략적으로 한 15개, 20개 정도 되던데, 이 무료라는 장점도 있지만요, 유료로 했을 때 달라진 점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하실 때 무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이란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정말 괜찮은 게 나노 바나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나온 챗GPT와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결합이 정말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노 바나나의 결론은 뭔가? 나노 바나나는 편집이다 이겁니다. 생성이라기보다는 편집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다루실 때 나노 바나나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건축 인테리어에서 나노 바나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단요, 뭔가 만들어진 거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툴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AI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 연결해서 정말 중요하다. 미드전입니다. 왜 중요하냐? 나름대로 2D AI 중에서 오래됐고요. 컨셉 아트에서는 진짜 제가 봤을 땐 따라올 AI가 있을까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도 들어왔죠. 안 써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다이어그램도, 이런 무드보드도, 이런 컨셉 이미지도, 물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이미지가, 스케치업 이미지가 변경돼서 일관성 유지해서 하는 데는 미드저니가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옴니 레퍼런스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강한 건 뭐냐? 컨셉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세팅을 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자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적고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팅 보이시죠?
세팅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내 화면 비율 그리고 모드는 뭐 스탠다드 하든 로우를 하든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로우 할까요? 약간 실사 같은 느낌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전은 이게 스탠다드로 기본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보, 패스트, 릴렉스가 있는데 보통 터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뭐 엄청나게 차가우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어쨌든 이 정도 해놓고요. 여기서 제가 인테리어, 모던 인테리어 해볼까요? 모던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생성이 됩니다. 4가지 버전이 만들어진 거 보시죠. 정말 빠르게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된 거죠. 퍼스널라이즈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어떤 스타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드보드나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드저니 사용하실 때는요. 이런 컨셉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기능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트를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미드저니에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영상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상이 돼요. 보이시죠? 미드저니는 지금처럼요. 2가지 이미지. 자, 하는 방법은 여기서 A라는 이미지였고요. B라는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스타팅 프레임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B라는 이미지 넣어주시고 거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하면 어떻게? 지금처럼 영상이 만들 수가 있다.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이 이러쿵저러쿵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미드저니는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 아트도 정말 괜찮게 만들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5초의 영상, 5초에서 21초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영상화 가능한 게 미드저니의 가장 큰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영상이 안 되는데 영상이 지금은 들어갔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쓰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요. 단점이 유용합니다. 유료입니다. 유료가 아니면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컨셉 영상에 있어서는 미드저니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유료의 경우에는요. 베이직 플랜은 $10 그리고 스탠다드 플랜은 $30 프로 플랜 $60이 되는데 영상을 사용하신다면 요게 맞고요. 영상을 사용 안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하는데 꽤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메가 플랜까지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는 미드저니 영상과 컨셉 아트의 최강자 AI였습니다. 마지막 럭키 7 LM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LMM이라는 거는 뭡니까? 라지 멀티 모달 모델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드리랍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이트 있죠. 뭐 네이버나 구글처럼 통합 사이트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럼 뭔가 사용법은 어떻게 됐냐? 뭐 어떤 게 있지? 그것을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MM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5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챗 GPT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챗 GPT 하면 나오는 거 바로 여기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제미나이. 역시나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얘입니다. 나이가 돼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세 번째는 그록입니다. 그록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뭐 그 외국에 어떤 사람이 연관이 돼 있죠. 네 번째는 퍼플렉시티라고 합니다. 퍼플렉시티 시티라고 치면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요겁니다. 아이콘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냐? 클로드 AI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AI 5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제가 질문을 5개의 AI에 한번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해요.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만드는 가이드를 표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비종자 만들 수 있는 사이트 달라 했고요. 효과적인 레이아웃 가이드를 해달라 해서 표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제미나이는 구글이죠. 생각보다 좋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정보 쪽으로 본다고 해나요. 그리고 그록 여기도 괜찮아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유료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퍼플렉시티. 생각외로 이게 정말 핫한데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 나머지 거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유스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드 AI. 개인적으로는 클로드 AI 상당히 좋아합니다. 굳이 단점 본다면 이거는 다이렉트로 웹으로 간다기보다는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했죠. 제가 이 AI가 뭡니다, 이 AI가 뭡니다 라는 거 설명하기보다는 나와 있는 답을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서든 어떤 걸 만들 때는요, 이 AI들을 다 같이 보고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뭘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 챗GPT입니다. 제가 같은 질문한 거를 기획 자료 수집 쭉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 사이트, 비종사 할 수 있는 사이트 쭉 돼 있죠. 매우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보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좀 디테일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잘 되어 있다. 챗GPT는 근데요, 조금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제미나이 한번 볼게요. 구글이죠.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보시면요. 말이 많죠. 말이 많다는 게 디테일하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제작 가이드, 템플릿 사이트, 그 다음에 가이드 이렇게 나와요. 그록 한번 볼게요. 그록의 경우도 똑같이 어때요? 잘 나오죠? 보시면 사이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은 나오는 그 퀄리티는 그록도 꽤 괜찮다. 퍼플렉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옵니다. 얘가 내용이 조금 짧죠.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는 내용은 정말 명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거예요, 나에게 좀 맞춰서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퍼플렉시티가 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보에 가깝다 해주는 게 퍼플렉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드 AI. 클로드 AI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근데 보세요. 오른쪽에 막 정보 나온 거 보이죠? 제가 앞에서 뭐랬어요? 클로드 AI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떠한 걸 했을 때 나오는 정보를 저한테 가장 잘 설명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요겁니다. 완성 가이드. 보이시죠? 어때요? 제작 가이드, 비교표, 그 다음에 구성 스텝 뭐 쭉 잘 나옵니다. 그리고 클로드 AI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MCP하고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5가지 AI가 있는데 제가 이 AI의 무슨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어떤 게 어떤 정보에서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사용자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거는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있는데 내용의 그 양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용의 양 보이죠? 그리고 그록의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퍼플렉시티도 한번 보세요. 퍼플렉시티는 지금 현재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마지막 클로드. 저는 5가지를 전부 다 같이 사용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정보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미지 만들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미지 만들 때는 그래도 챗GPT가 전 제일 낫습니다. 제미나이는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보다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더 낫다. 5가지 AI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정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하거나 사진 찍어서 분석하거나 할 때도 5가지 AI가 필요합니다. 다 쓰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지, 유료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인 LMS 서비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